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대표 발언이 정말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처음 나 원내대표가 말하려는 그런 의도와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처음 나경원 원내대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 수석 대변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일종의 바람, 희망이었습니다. 수석 대변인은 나쁘기 때문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은 나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문재인 이꼬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등식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 쪽 그리고 좌파 측에서는 같은 등식으로 보고 계속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 소리가 국회에서 나오자 많은 여당 국회의원들은 단상으로 박차가 나오고 삿대질하고 그리고 난리법석을 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문 사전에 배포가 됐습니다. 배포가 됐으면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 자신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나 원내대표 찾아가서 이 말은 좀 빼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발언을 하자 한 사람이 나가니까 쭉 따라 나간 것입니다. 시기가 시기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뭔가 보여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당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찬 당대표 즉각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윤리위원회 제소하고 그리고 법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양반 아닙니까? 자기가 31년 전에 포기를 해서 그렇게 폐기시킨 국가원수 모독죄, 실제 국가원수 모독죄란 게 없습니다. 국가모독죄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1988년 없어진 제목입니다. 없어진 제목으로 이렇게 처벌을 하겠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재형법정주의, 우리나라는 성문법입니다. 법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연구도 하지 않고 이런 발언 한 이해찬 당대표 정말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민주당 전원 128명의 서명을 받아서 당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128명 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는 모두 따라가야 합니까? 이것은 전략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유보를 하자.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의원 한 명 없었단 말입니까? 이게 민주주의 정당이 맞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을 보면서 야, 답답하구나.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이 과연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도 이해찬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를 상대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한 행동을 벌이니까 이에 따른 반박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 무슨 나치니 나치식 이런 행동이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히틀러 나치하고 나경원 대표의 원내대표의 말하고 어떤 개연성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거하고 그리고 나치가 수많은 유대인을 죽이고 그리고 전범을 일으키고 전범 행위를 하고 이런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말을 하더라도 좀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당 측 태도에 또 보면 범여권
의원들이 가세한 것도 봤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은 정말 전략적으로 그렇게 만든 말이다, 발언이다. 그리고는 황교안 대표는 공안검사 때의 그 길로 가지 않겠나. 배운 도둑질 어디서 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 또 웃기는 거 아닙니까? 공안검사가 나쁜 직책입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간첩, 스파이, 에이전트를 근거하고 그리고 벌 주는 그런 공안검사가 나쁜 역입니까? 오히려 우리 국가안보를 위하고 우리를 지키는 그런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런 직책을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운 도둑질. 그게 도둑질입니까? 그것은 국가안보를 위한 하나의 공안검사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 이런 것이 중요시되는 이런 마당에 이렇게 평가하는 것, 정말 초록은 동색,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많은 국민들 가운데 물어보면 대부분이 잘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히 이 문제를 계속해서 들춰내서 손해보는 것은 민주당, 여당 자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보궐선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러서면 안 된다,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모양인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시면 민주당에서도 조금 물러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리얼미터라는 여론기관이 있습니다. 이 여론기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친여 여론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들은 개그맨의 이름을 따서 무슨 미터라고도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여 여론기관에서 만든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오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위치해 있다는 것. 오차 범위 내란 것은 바로 같을 수도 있다는 그런 통계학적인 일종의 방향입니다. 지금 보면 민주당이 37.2%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32.3%, 단지 4.9%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2.5이기 때문에 5% 내에서는 거의 오차 한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나경원 대표의 속 시원한 발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국민들의 그런 가슴을 뻥 뚫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경우 황교안 대표 체제로 이전에 비상대책위원장, 아주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행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정부 여당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 문제로 계속해서 덜쳐내면 덜쳐낼수록 불리하다. 그리고 요즘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대북제재위원회 그런 연례 보고서라든지 미 국무부의 각 나라별 인권사항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인권사항 그리고 언론사항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괜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가지고, 이것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독창적으로 말한 내용도 아닙니다. 미국의 유수한 통신사 블룸버그 통신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외신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정확한 여론기관, 일부 마이너 여론기관이긴 하지만 여론조사기관 공정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문재인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20%에서 30% 고수준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정확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자기가 불리한 것을 계속해서 침소 봉대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온다는 그런 생각도 이해찬 대표나 홍영표 원내대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이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